자,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8.15 강화문 국민대회를 위한 대전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잠시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사절의 뜻을 1절에 모아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선곡선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청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은 체제 전쟁에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다시 김정은의 아가리에 갖다 바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밤낮으로 서울에서 전문용어로 개지랄병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정하우 목사님이 전국 5,300만 국민들에게 적어도 1,800만 명 정도는 8월 15일 날 강화문 광장에 모여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부터 부산, 대구를 거쳐서 오늘 대전역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모자를 쓰고 있다가 큰 모자를 쓰고 이 선글라스를 쓴 이유는 햇볕을 마주보고 사회를 이 땡산에서 오래 봤더니 눈알이 다 타서 새빨개서
이거 영어로는 선글라스, 우리 할머니 말로는 간장 안경. 좀 이해하시고, 아이고 그놈이 오늘따라 왜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서 이러지 말고 눈알이 타서 빨개져서 쓰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여사분들 많이 모시고 왔으니까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줄 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생각하시고, 덥더라도 부채를 놓으시고 안되면 함성이라도 크게 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충청도 미인이 여기 다 모였네. 아 진짜 이게 내 뭐 충청한 애들 어이구 뭐 연세와 관계없이 어떻게 이렇게 고울까. 자, 여러분들이 이미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간첩 파송안을 전담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위에서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다 확인하고, 그래도 북한보다는 자유 대한민국이 낙지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제 와서 정학 목사님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북한의 현실, 그리고 남북한에 얽혀있는 현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직접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혹시 북한말 잘 모르시면 제가 옆에서 통역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북한 대남 총책,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에 얼마만큼 처박혀 있는지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정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국성 선생님부터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찜더위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잡질 못하고 와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따가워요. 네. 어제 부산 그 광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어제도 한 38도 찜더위였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처럼 시민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여기 대전에는 저도 여러 번 왔는데 이 욕 앞에 여기는 처음인데 오면서 또 몇 사람이 갔나 더워서 많은 생각을 하면 왔는데 이렇게 뜨거운 애국에 이 열정이 있다라니까 이 더위가 다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장 속에 펄펄 뛰고 있는 애국심, 애국열의는 좌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꼭 이룰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죽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청산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좌파 세력은 다시금 제가 말씀 올리지만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근 80년 동안 남조선 대남 조카를 이루어왔어요. 오늘의 좌파 세력은 그 산물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좌우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 정치 세력은 자기 국가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좌파 세력은 북한에 동조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어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이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1인 독재 체제,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나라로 변했어요. 이 나라로 우리 국민들, 우리 국가를 끌고 가려고 책동질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좌파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좌파 세력의 이념은, 좌파 세력의 정치인들이 이념은 북한 주체 사상의 이념이며 김정은의 통치를 궁극적으로는 옹호하는 이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목숨 바쳐서 뜨거운 피를 바쳐서 건국한 우리 이 좋은 대한민국을 고수하고 융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더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좌파 세력이 생존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미 그랬어요. 응?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들, 거기에 동조된 간첩들, 거기에 흡수된 간첩들, 이런 세력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모든 것에 다 침투되어 있다. 즉 청와대, 국회, 군부, 국방과학원 할 것 없이 침투되어 있다. 국회의원 간첩 있냐 없냐? 있다. 있다. 응? 보좌관 하나 흡수하면 국회의원 간첩 만드는 거는 쉽다. 이런 말씀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응? 맞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민주당 중진 의원, 내 이름은 안 되겠어요. 그 보좌관 한 놈이 말이요. 간첩 아니에요 지금. 응? 보좌관 신분으로서 우리 국방부에다 대고요. 정보 자료를 요구했는데 700건이나 돼요. 700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김정은이 참수작전에 필요한 장비가 어떤 거냐? 어? 그 다음에 대북 공작부대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응? 우리 미사일 교신, 통신 교신 자료 내놔.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자료를 핵심으로 해서 700건이나 요구했어요. 그거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보좌한 국회의원 사상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에 입각한 사상이 갔는가? 아니면 김정은이 하는데 충성한 사상 정신 상태 갔는가? 그렇죠?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치권으로부터 시작해서 군부, 국방과학원 필요한 곳에는 간첩들이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꼭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고 푼 것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매번 이런 데 나서면서 무슨 그 마음을 갖는가. 야, 자유세상이 정말 좋구나. 좋구나. 오늘 이런 자리도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느낌 없이 와 앉아 계실 겁니다. 북한에서는요 이런 꿈조차 꾸지 못해요. 에? 노동당의 승인 하에서만 집회가 허용됩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유. 그러나 좌파들은 간첩들에 의해서 이런 자유를 허물어 가지고 우리 국민을 김정은의 노예와 종으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말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깜빡 잊었을 수도 있겠다. 왜? 이런 우월한 우리 제도,
보고 느낀 것이 이런 자유니까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모를 수 있겠다. 어? 모를 수 있겠다. 그래서 부하면 고지 나라,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저것 이렇게 해서 호술이 봐요. 그러나 꼭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서 못 먹는 사람과 싸움에서 이긴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정하냐. 우리 대한민국은 배부른 호랑이, 에? 저 북한은 굶주린 숙냥이. 어느 게 더 무서워요? 굶주린 숙냥이가 더 무섭다고. 더 무섭다고. 저거 굶주린 숙냥이는요,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게 들어요. 그러나 배부른 호랑이는 배가 부르다나니까 그런 정신이 못 돼요. 우리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우월감에 빠져서 소홀감하지 말자. 어느 때 북한이 우리를 흠뻑 먹을 수 있다. 응? 여기 대비하려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애국심을 가지고 반자파 정신을 가지고 반김정은 정신을 가지고 좌파를 척결하고 김정은이를 척결해서 자유통일을 3년 내에 이루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전 시민의 인구수로 비교해 보면 여기에 모인 분들은 많진 않아요, 사실. 그러나 한 명이 100이 1000만 하는 우리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핵심이 돼서 그 국가의 정체성에 준한 사상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산다. 김정은이한테 이길 수 있다. 꼭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가정교육부터 시작하자. 자녀 교양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자. 아들, 딸, 며느리 싸위를 우리 여러분들이 정신으로 무장시키자. 응? 거의 가장 귀한 겁니다. 해서 이번 8월 15일 날에 아들, 딸, 며느리 싸위, 젊은이, 늙은이, 부자 할 것 없이 우리 저 광화문에 모입시다. 광화문에 모이는 것으로서 좌파 척결의 신호탄을 올립시다. 이번 7.27 날에 평택에서 좌파를 무찔러 것처럼 광화문에서 우리 우파의 함성을 올립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는 피 토하는 심정으로 목숨을 내대고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을 지금 돌고 있어요. 왜 북에서 온 사람도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 탯줄을 끄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안일해야게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목숨을 아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꼭 제 말을 믿고 우리는 좌파를 척결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3년 내에 꼭 우리 민족의 수건인 자유통일을 이루갑시다. 꼭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멋진 말씀 해주신 우리 김국 선생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연설이 나가는 이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연사분들이나 저나 전부 다 정가운 목사님이야 다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런 국민 계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옆에 저렇게 전부 경호원들을 데리고 안 다니면 미친놈이 칼을 들고 지금 국민들을 막 찌르고 하는 이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이 새끼들이 찌르려면 저 여의도 가가지고 정신 빠진 놈들 좀 찌르지. 왜 선량한 사람들 백화점 앞에서 사람을 찌르고 지랄이냐고.
왜 그래야? 어쩐디야?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절대 나라를 말아먹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인간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했던 주인공 박영수가 어제 적격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쯤이면 민주당 국회의원 서너 명이 또다시 구속이 될 것이고, 한 일주일 뒤가 되면 또다시 20몇 명이 구속이 될 것이고, 그러다가 9월이 오면 드디어 양산 땅에도 철커덕 하는 저승사자가 찾아가서 충청도서 양산에 누가 사는 줄 알아요? 요거는 모를 거야. 요거 모를 거야. 문재인의 호가 뭡니까? 뭐야 이거? 아니 이건 절대 이수신 장군이 충청도에는 알리지 마라 그랬는데 다 알고 계시네. 자, 이제 대한민국에 더 이상 나라를 거덜내는 인간들, 눈만 뜨면 국민을 속이는 인간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내뱉는 도둑놈의 새끼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원전이니 뭐니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갔던 저 썩어 빠진 문재인 정권에 6,000명 정도는 감옥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을 보내려면 이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분이 학창시절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공부는 잘해서 근데 저 지하방에 숨어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서 임정석이, 우상호, 이인영이 지금 다 한자리씩 했죠? 이분도 가만히 있었으면 총리 갔겠는데 괜히 자유진영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러나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이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드디어 자유진영에 와서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아침 저녁으로 두드러 깨고 있는 우리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어휴. 우리 손상대 교수께서 이야기했지만 저의 젊은 추억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저주했던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가 그토록 저주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해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그와 같은 사람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던 당시에 우리 문맹률은 80%가 넘었습니다.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80%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알았겠습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을 알았겠습니까? 선거를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4가지 건국기둥 여러분 아시죠? 그거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여러분, 제 첫 번째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뭡니까?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가 뭡니까? 한미동맹.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공론입니다.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정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 4가지 기둥으로, 더군다나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는 1948년도 건국 당시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한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1950년, 53년까지 전쟁으로 대한민국 땅에는 남아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6위 7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분 많은
무기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 무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보셨죠? 여러분, 이 놀라운 발전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4가지 기둥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과거 저와 같이 했던 주사파 이 나부레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세계 최악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벌이는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체제와 체제 간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세계 6위에서 세계 최1류로 만드는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처럼 세계 최악의 나라로 가느냐, 그 전쟁의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번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2019년도부터 우리는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했고 싸워왔습니다. 광화문 광장, 대전에서 광화문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민노총 저들은 지금, 그리고 주사파들은 우리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퇴진시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작년 11월 15일입니다. 이태원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북한에 지령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령했냐? 이 참사를 이용해서 2016년도처럼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구체적 구호까지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그리고 윤석열 퇴진이 추모다. 이렇게 이 구호를 가지고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서라고 지령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의 석권호라는 자,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열 2위예요. 이 자가 그 명령을 받고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 저들이 촛불 집회 보십시오. 북한이 지령한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구호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 대전의 심각함은 단순히 대한민국 안에서 좌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북한의 지령받는 자들이 대한민국 우리가 만든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2022년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민노총 지금 120만입니다. 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이고 어떻게 세운 윤석열 정권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8월 15일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주사파를 무너뜨리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문재인 감옥으로 주사파 척결하자. 여러분, 8월 15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승리의 합성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자유우파로 돌려 세우기 천만다이지. 아직도 저 발갱이 속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동을 얼마나 잘합니까? 주사파를 때려잡자! 발갱이를 때려잡자! 이런 말씀에 선량한 국민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1614만이 이재명을 찍을 정도로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이 어린 나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20살이 될 때 대한민국 대전역 강남
인공기가 다 묶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번 8월 15일 자 이동우 교수가 뿌려놓은 주사파 떨거지 쓰레기 잡종들 모두 다 장수합시다. 자, 너무 또 오래 앉아있으면 아까 대장 한번 났지만 치질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잠시 일어나서 노래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윤보관 목사님 나오세요. 멀리통의 바다 외로움 오늘도 곳에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만 독도야 한밤에 찬잔 아리랑 홀로 아리랑 보게 넘어가보자 하다가 힘들면 쉬어가도 손잡고 가보자. 지가 금강산 맑은 물은 설악산 맑은 물도 통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하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통해로 흐르고 우리네 산 맑은 물도 통해 가는데 우리네 맑은 어디로 갈까.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옆으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가다가 힘들면 지어가더라도 손잡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저 멀리 오게와 오늘도 센날 불어오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만 독도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다가 힘들면 쉬어가 손잡고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통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통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통일될까요. 두손대 아리랑
마지막으로 아리라 홀로 아리라 고개 너무 가보자 가하다 힘들 시간다 손잡고 같이 가보자 자유통일 만세. 자, 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광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나라 TV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이 어느 상황까지 왔는지 아무도 모를 때 전쟁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의 불광동에 북한에서 탱크가 밀고 들어와도 시청에서는 누구 말 따나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한 커피나 마시고 자빠졌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대한민국의 빨갱이와 주사파를 모조리 체결하고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이 배를 갈라서 그 안에 35톤짜리 철을 담아서 바다에 빠뜨리면 오염되니까 이 새끼를 어디다 보내야 되나 이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신학자를 모시고 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대가리에 먹물 좀 들고 근력의 단맛을 좀 보거나 배치를 달았거나 교수가 됐거나 별을 4개씩 달았거나 똥폼 잡았던 인간들은 절대 여기에 잘 안 나옵니다. 고대 역사를 다 따져봐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전부 민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신학자이면서 영국 박물관에 논문이 보관될 정도예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보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 나라부터 구하고 보겠다고 나서신 서요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대전 시민 반갑습니다. 자유마을 반갑습니다. 우리 말에 길이 없으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해라는 큰 장벽에 부닥쳤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원망 불평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될 모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원망 불평을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쭉 내밀어라.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길 없는 곳에 길이 생겼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홍해 앞에서 다 죽는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일 듯하고 심지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이스라엘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홍해를 가르는 홍해 바닷속에 감춰주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절망하듯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누가 앞에 나서서 이 좌파 정권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시장 경제와 한미 동맹을 붙잡고 반만년의 역사를 만만년의 역사로 만들 수 있을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전광호 목사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저는 본래 저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나오신 분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적으로 말하기를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강의만 하고 논문만 쓰고 책만 쓰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쨍하고 했던 날 고만 할렐루야. 자, 홍해바다를 건너서 한 40년 정도 지나서 두 번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모세는 성질 몇 번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십계명도 받고 홍해도 가르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성질을 몇 번 냈다고요? 성질 2번 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성질 내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천사다. 성질 내지 마세요. 짜증도 내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35도, 36도인데 제가 신학생들 데리고 신대원동 데리고 이스라엘 그 현장 시내산을 가봤더니 그곳에는 50도, 60도 따라서 합시다. 껍데기가 벗겨진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자, 2번째 위기를 맞이했어요. 홍해 건너면 이제는 만사형통 해야지 알았는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2번째 벽에 부닥쳤습니다. 그게 뭐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또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하다가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흐르는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제사장들과 더불어 어깨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그러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리라.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얼마나 신기하냐. 홍해바다는 물이 흐르는 가운데 그 상태에서
가운데 길이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뭐냐? 홍해 바다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깊은지 좁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좁아도 깊으면 다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깊던 마침 그때가 맥추절이나 비가 막 쏟아지는 지난주에 우리 장마철 겪었지요.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흐르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위에서 흐르던 물은 여기서 수원까지 물이 뒤로 벽돌 쌓듯이 쫙 쌓이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흐르던 물이 아래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메마른 땅에 든 거예요. 쫙 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그 길을 건너는데 따라갑시다. 널랄라.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고 나니까 자, 물이 성경 보면 벽돌처럼 쌓여서 여러분 그런 역사는 요단강에서밖에 없어요. 물이 자곡자곡 쌓여서 수원까지 쫙 뒤로 흘러가는 거예요. 흐르던 물이 그리고 아래 흐른 물은 쫙 빠져서 길이 났는데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 번째 장벽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다 어디 갔어 갑자기?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곳에 길이 열린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처럼 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오늘 대전 시민들 대전역 광장에 엄청나게 모였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성이 우리나라에 막힌 모든 빨갱이들, 주사파들, 그 잡종들, 그들이 막고 있는 창벽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남 이승만 박사가 꿈꿨던 나라 따라갑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에 길이 막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따라갑시다. 천국은 내 것이다. 여러분들의 이 함성이 하늘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멋진 말씀 해주신 우리 서양 교수님께 감사의 함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졌으니 이제 2023년 대한민국에는 빨갱이와 주사파의 대가리가 갈라져야 됩니다. 요것들 전부 바짝바 쪼개서 여름에 바짝 말려가지고 어디다 갈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자, 오늘 대전 왔으니까 제가 좋은 재밌는 말을 하나 해드리고 다음 연설을 모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문재인 만난 거 아시죠? 근데 왜 만난지는 모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집에 가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둘이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조금 있으면 윤석열 정권이 우리 둘을 감옥에 처박아 넣을 거다. 이제 들어가면 영문이 못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을 살았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50년을 살 것이다. 네 나이 내 나이 다 따져봐도 아마 거기서 죽을 거다. 도망가자. 이래서 둘이가 양산 집구석 옆에 숨겨두었던 헬기를 타고 둘이가
일본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휙 가다가 갑자기 문재인이가 물었습니다. 야야야야야! 니 인마 대장동에서 많이 꼬불채 놨다며? 돈 얼마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요 독한 놈이잖아요. 아니 니가 더 처먹었지. 니는 태양광인지 뭐 탈원전인가 지랄인가 니는 몇 조를 더 처먹고 지랄이여. 좋다. 그럼 일단 똑같이 내놓자고 돈을 꺼내는데 갑자기 문재인 돈 한 다발이가 헬기 유리창 너머로 툭 떨어져 버렸어. 그래 헬기 돈 밑에 이러 보니까 이야 양산 시민들이 나와서 막 돈을 준다라고 난리가 났어요. 또 이게 또 이재명이 가만히 있냐고요. 어이 문장 니도 그 한북택 던져봐. 니네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올지. 던져서 이제는 양산 시민이 아니라 경상남도 도민들이 다 나와서 그 돈을 준다 난리 났어. 그때 갑자기 조종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이 뛰내리면 5천만 국민이 다 튀나와 임마! 모르신 분이 있네.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둘이가 비행기에서 뛰내리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너희 둘만 뛰내리면 5,300만 국민이 아스팔트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모르신 분이 있네요. 자, 이거는 할 수 없이 언론인을 불러서 설명을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요즘 강단이게 나갑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보기에는 아담한 사이즈지만 걸리면 다 죽어!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아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이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그늘이 잠시 졌습니다. 예, 시원하십니까? 예, 문재인하고 이재명 깜빵 가면 진짜 시원해질 거예요. 날이 더운데 에어컨을 막 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료가 너무 비싸요. 대한민국이 말이죠, 원전만 잘 지으면 지금의 전기료를 10분의 1 가격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정말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탈원전한 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복지와 삶을 아작을 낸 겁니다. 태양광이요, 그 10년뿐이 못 갑니다. 거기에서 중금속이 엄청 나와서 우리 산을 다 망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뭐 태양광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날이 더워서 태양광 얘기 잠시 했고,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 문재인 깜빵 보내고 이재명 깜빵 보내고 주사파 깜빵 보내야 되느냐? 바로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미동맹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악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하는 겁니다. 지구상의 가장 악질적인 존재가 어디냐? 바로 북한입니다. 자기 국민들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둡니다. 진짜 참혹해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걸 보세요. 진짜 너무나 잔인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여자들을 강간하고 남자들을 도륙하고 자유를 뺏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국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미동맹은 이런 악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튼튼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아, 북한 쳐들어오지 않아. 걱정하지 마. 뭐 대한민국 군대 있어.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 군대 그까짓 거 여러분들 솔직히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해병대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눈물 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좌파들 하는 거 보셨죠?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 어쩌고 저쩌고 난리치죠? 군대라는 곳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보세요. 예? 휴식 시간에는 죄다 핸드폰 합니다. 예전에는 휴식 시간에 그래도 훈련 관련해서 고참한테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요즘이 고참들이 그 후임병들을 건드리질 않아. 왜? 지도 핸드폰 해야 되니까. 그만큼 군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요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야, 우리가 조금 굶더라도 주한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내려가서 싸그리 다 박살내고 모든 것을 우리 거로 만들자.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거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걔네들 그거 연습하려고 밤잠을 안 잡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안일하다 이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미국 하나가 제일 셉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미국도 대한민국과 동맹하자, 영국과 동맹하자, 일본과 동맹하자, 프랑스와 동맹하자, 그렇게 동맹을 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예간으로 말이죠 혼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칩니까? 미친 겁니다, 여러분들. 그자들은 적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간첩들이 드글드글했고요. 독일이 통일될 때도 간첩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것이 주타지 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는 간첩이 없겠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간첩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한 집 건너 하나가 있다. 황자엽 선생이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얘기한 게 20년 전입니다. 지금은 50만, 100만 된다. 옆집에 간첩이 있다. 여러분들 보도를 보세요. 민노총 안에 간첩이 있고 전교조 안에 간첩이 있고 기업에 간첩이 있고 청와대에 간첩이 있고 공무원사에 간첩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사시에 기간 산업을 타격하고 대한민국 정보망을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다 꼴통이래. 전광훈 목사님이 구구다. 태극기 든 사람들은 다 구구다, 꼴통이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좌파들의 선동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면 진보입니까? 태양광하자 그러면 진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보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북한의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한마디 합니까? 그게 진보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너무너무 살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 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부동산 가격 3배 이상 뛰게 만든 게 진보입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보 망치고 나라 망치고 가족까지 망치고 폐륜 집단이 진보 아닙니까? 그들이 어제는 또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표의 등가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주자. 표를 더 주자 이 얘기예요. 미친놈들입니다. 예.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붙는 대로 사회의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이 기대해야 됩니다. 그들의 미래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집값 안정화시켜야죠. 집값 올린 문재인한테 니네들 왜 얘기 안 해? 그렇죠, 여러분들? 나라 망치고 있는 건 전교조, 민노총, 바로 문재인 이 좌파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지키려고 이렇게 더운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전광훈 이 세 글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마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조만간 바로 잡힙니다. 차가 멀리서 달려올 때는요, 저게 달려오는 거야 뭐야, 그러다가 눈앞에 점점 가까워지면요 윙 하고 지나갑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야, 윤석열이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했는데 어제 보셨죠? 박영수 구속시켰습니다. 지금 또 집값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경제 엄청 노력하면서 해외 곳곳에 K방산 마구 수출하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 척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금 눈에 확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만간 그래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종북 주사파들이 사고 치는 날이 올 겁니다. 문재인이가 USB 안에 대한민국의 고급 정보를 넘겼듯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고자 하는 모략을 벌일 겁니다. 그건 언제냐?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조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조작할 겁니다. 여기에 우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 대한민국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마을, 자유통일당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왜 국민의힘 얘기 안 하고 자유통일당을 얘기해. 국민의힘은 견제 세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잘 돼야 돼요. 국민의힘은 근데 견제 세력, 같이 함께 뛰는 그런 합리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자유통일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좌파로 가는 거를 막고 대한민국이 적화로 가는 걸 막을 건 바로 자유통일당! 여기뿐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나라 꼬라지를. 예? 일자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날이 더운데 에어컨 하나 돌리려고 하면 태양광이니 뭐니 해서 원전 다 꺼갖고 지금 전기료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기름값도 올랐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거부터 바로 잡는다. 그런데 먹는 거를 바로 잡으려면 우리의 체제를 지키지 않고는 절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자유통일당과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함께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하죠? 근데, 잠깐만요. 좀 섭섭한 게 있네. 연사들은 놀러 오면 이름을 외쳐주면서 제가 올라오니까 저놈이 누구야? 자, 아니 이제 지금부터 외쳐야 될 점 따로 있어요. 손상대를 외치면 손상대. 그리 외치면 안 돼요. 자, 지금 대전 역전을 배우시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도민 여러분, 5,300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 뒤에 있는 LED 전광판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이 연이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이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쳐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성공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족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를 모르겠다는 쪽에서 제가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 찬스가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요, 지금 7살짜리 어린애예요.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이 저런 꼬라지가 된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나오실 분이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정가훈 목사님이 지금 서울에서 10시부터 행사를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똑같은 국민 계몽운동을 하고 있길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지만 오늘 이 기회는 또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데 모르는 놈이 딱 2놈이 있어요. 요 새끼들부터 일단 감옥에 처박아 놓고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요 둘을 딱 구속시키는 이분은 욕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구석을 시켜놔야 돼요. 근데 가끔 마이크를 내릴 때 잘 이 모양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목회정에서의 인기도 1위! 장경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만 지금 서울에서 전 목사님하고 또 한 팀 하고 또 다음 모임이 있어서 전 목사님 그쪽으로 가시고 저는 지금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기분이 더 좋은 게 친정이잖아.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적군하고 싸워서 이기면 저놈이 강한 거예요,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이기면 저놈이 약한 거예요, 내가 강한 거예요.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마누라하고 싸움이 붙어서 내가 졌어. 그러면 내가 약한 거예요, 마누라가 센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이 있습니다. 이게 딱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딱 나가서 저걸 쳐부수려고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을 가지고 가서 부셔버려야 되는데, 아니 이건 아니다. 왜? 부셔놓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할 것 같으니까 줄여라. 그래가지고 300명으로 줍니다. 그 300명이 나가서 다 아작을 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32,000명을 중도 보수라고 그럽니다. 그 300명을 극우라고 그럽니다. 자, 보수 중도가 맨날 하는 얘기가 너무 극렬하다, 극우다 그러는데, 보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보수가 아무리 많아도 선거할 때는 숫자가 많으니까 유익한데 나가 싸울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지난 7월 27일 날이 대한민국 전쟁이 마지막 끝나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가 4356년 됐습니다. 전쟁을 931번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그렇지, 4300.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4356년 전쟁 몇 번 했다고요? 5945,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53년도 7월 27일 날 전쟁 끝나고 70년 동안 이렇게 오랜 동안 전쟁이 없었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맞아요. 그러면 왜 50년도 6월 25일은 안 지켜줬을까? 하나님이 둘림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인간이 해야 할 목이 없었던 게 미군이 떠나가서 그랬습니다. 미군이 떠나감으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거의 끝날 지경인데 저 부산 조금 남았을 때 대한민국 전쟁에 개입된 16개 나라가 있습니다. 감사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그 16개가 돌아오기 직전에 그걸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아버지가 선교사 딸입니다. 근데 묘하게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막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여보, 빨리 당신 대통령한테 연락해. 대한민국 살려야 돼. 크리스찬 다 죽어. 계속. 그래서 이 양반이 대통령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도와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죽어갑니다. 당신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목사님 한 분의 말을 듣고 UN 16개국이 참전해서 반토막이라도 찾아놨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관계하지 않고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관여했다가 떠나가지고 아주 박살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뭐 해라? 물러가라! 이거 제정신이요? 이거 도대체 누구의 지령을 받은 거요? 그래가지고 미군 떠나라고 뭐 10몇 킬로를 그냥 인간 띠를 둘러서 나가자고 할 때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 태극기가 가서 못 나가게 막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삭았잖아요. 평택 역사 이래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고 그날처럼 장사가 잘 된 날이 없었대요. 평택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100명이 채 안 되는 거야.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100여 명의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참 저는 부르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개딸이 뭐요? 개딸이 차라리 사슴딸이라고 하든지 토끼딸이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하여튼 좀 저는 목사라 고운 말을 쓰고 싶은데도 어떻게 고운 말을 쓸 수가 없네. 그냥 개딸.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무속인이 있는 거예요. 무당이. 그렇다면 아하 개딸의 중심은 무당이구나. 태극기의 중심은 누가 있었냐? 목사가 있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무당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배후에는 지금 누가 있다는 약간의 증거가 되는 거요. 그러면 목사님 배후에는 누가 계실까요? 그러면 태극기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우리 보고 극우라고 비난하는데 좋아요.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도는 뭐 하는 거요? 중도는 뭐 하시는 거냐고! 미군 다 물러가라고 할 때 물러가면 안 되는 건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고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좋은 의견을 표현하고 살 때가 됐다. 그런데 그 표현이 제일 안 된 도시가 충청도였어요. 다른 데는요 선거 조사하면 결과가 그냥 나와.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는요 그냥 누구 찍었습니까? 예, 누구 찍었습니다. 바로 예. 충청도는요 누구 찍었습니까? 될 사람 찍었슈.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 알지 않슈? 그래가지고 여기는 출구조사도 안 맞아. 개표해봐야 돼. 이거는 아니다. 이제 우리도 뭐하고 살자. 표현하고 살자. 아닌 건 아니라고, 긴 건 기라고. 할렐루야. 이게 좀 제가 지금 원래 솔직히 저는 충청도 사람은 아니잖아. 여기서 언제 오래 살아서 그러지.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두었을까? 여러분을 조금 이렇게 깨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요 좋게 말하면 양반이에요. 할렐루야. 충청도 뭔반? 양반. 그런데 되돌려서 말하면요 양반이 뭔가 봤더니 좀 음엉한 양반들이더만. 그치? 이제 우리도 뭐하고 살자.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기면 기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렐루야. 그럼 왜 옛날에는 표현을 못했냐? 표현했다가 혼날까 봐서, 어려움 당할까 봐서, 그것 때문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경상도 가서 부흥하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안 갑니다. 대놓고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아로심도 안 나올 것 같아. 꼭 나오셔야 돼요. 아로심도 꼭 나오세요. 간다 하면 안 가나? 와 이리 물었어. 진짜 그 양반 와. 진짜 이 양반은 안 와. 근데 충청도는요. 교회 나오세요. 알았어요. 교회 나오세요. 알았슈. 다 알았다고 해놓고 안 와. 그 내가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와요?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했잖아요. 알았다고 했지 간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단으로 얘기해야 알아. 한 단계 갖고는 몰라. 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우리가 눌려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수백 년 역사 속에 백제가 강했던 때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뭐하고 살자.
광화문에 뭐하고 살자? 그래 8월 15일 날 뭐하고 살자? 이제 그만 음험하게 살자. 이게요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 저는 목사잖아요. 전국 세계를 다녀보잖아요. 경상도나 전라도 귀신은요 금방 나가 이 새끼야 팍 가버려. 그냥 충청도 귀신은요 가 알았슈 빨리 가 이 자식아. 갈게요.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 이게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놈의 귀신까지도 그래. 이게 그냥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나 제가 며칠 전에도요 CTS 잘 살아보세요. 지금 시청률 1등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2%가 넘어갔어요. 원래 제가 동치미 할 때 목표가 2%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8%가 넘어갔어요. 기적입니다. 이게 뭐 연예계 종사를 안 하니까 뭔 말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CT에서 2%가 넘어갔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한 PD가 목사님 나를 부르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눈이요 시력이 이러다가 앞을 못 볼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절박하더라고. 왜 기도해줬는데 세상에 다음번에 녹화 때 갔더니 목사님 눈이 싹 나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되돌아봤어요. 저 양반이 충청도 사람이었어도 나았을까? 여러분 도전받아야 되는 거야. 여기 대전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 줄 아세요? 150만 인구의 교회가 2,500개 600개야 경상도는요 인구가 우리보다 2배 가까이 많은데 교회 숫자는 우리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살면 충청도 사는 것보다 천당 가기가 서너 배가 어려워요. 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확률이 높. 그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다 파악이 됐고 문제는 천당 갈 확률은 서너 배가 나은데 왜 우리의 의사 표현은 그렇게 약하게 하고 사냐. 이제는 우리도 그런 좀 음엉은 옷 벗어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 충청도 대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대폰 꺼내봐요. 휴대폰 꺼내. 휴대폰 꺼내시오. 오케이. 자 유튜브 누르세요. 유튜브 누르면 위에 돋보기가 뜨죠. 동그란 거 누르세요. 그러면 자판기가 나오죠. 너 아까지만 치세요. 너 알아? 너 알아? 그러면 영어로 TV가 붙어있죠. 그걸 누르세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강의가 생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이거는 예수님도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 설교할 때 세계 중계방송 됐대요? 아니요. 어림없는 소리. 지금 우리가 주님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거기다가 구독을 누르셔야죠. 만약에 안 눌러진 분 계시면 발전기금 벌금 1,000원씩 감사헌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사람 만나면 꼭 전도보다 중요한 게 그거 깔아줍시다. 그러면 그것 보다가 그 사람 천국 갈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루 한 명씩 그렇게 한 달 가기 전에 대한민국 5,200만 남한에 다 깔았다면 북한에도 궁금해도 깔을 거야.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저걸 까는 순간 집에서 보다가 은혜 받고 회개하면 통일이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 보내지 마시고 요 1시간 더 할까요? 진짜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짬을 내서 오기도 상당히 참 어렵지만 그래도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충청도민들을 위해서 꼭 강연 노래한테 오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각 곳곳에 이 지명이 만들어질 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대전이 왜 대전인 줄 아세요? 우리 대전에 사면서 대전이 뭔지를 모르는. 자, 그래서 한번 대전 이행시를 해봅니다. 자, 해봐요. 자, 해봐요. 대단합니다. 전에부터 대단했시오. 깔끔하죠?
저도 집에 가면 장인어른이 충청도, 장모도 충청도, 마누라도 충청도, 처형도 충청도, 처남도 충청도, 재수씨도 충청도, 조카도 충청도. 나만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로 와서 아가 이상하게 됐어요. 강경도래요. 자, 대전 시민들만 대단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엄마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키가 장장 2m 14. 거기에서 80cm를 잘라야 돼. 자, 우리 남자 10,000명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엄마 사랑의 주옥선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저도 이렇게 조그만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지만 오늘 이 대전역에 여러분들이 이 땡볕에 몇 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왔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야당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이라는 여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했죠? 나이를 먹으면 투표권을 줄여야 되고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 야당, 여러분, 저들은 말로 해서 되지 않고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매년 2024년 4월 10일 투표입니다. 여러분, 저것들을 박살내야 됩니다. 저들은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단결, 우리의 조직, 이것만이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 계속 볼 잘못 차봐. 잘못 차면 잘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것들은 이 시대에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이 내년 4월 10일 반드시 그 본보기를 보여줘서 야당은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운동을 제가 목사님과 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측근에 있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장이 목사님이 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오늘도 여러 군데 매일같이 돈을 퍼쓰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 내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내야 이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사랑제일교회가 다 넘어가도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나는 교회가 다 날아가도 괜찮다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수천만 개, 대형 교회가 수만 개가 있지만 그 교회 건물을 넓히려고 하지 나라를 위해서 돈 쓰는 목사 있으면 나와봐. 없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할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여러분, 조직도 있어야 되겠지만 조직 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을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해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애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부르면 여러분 마지막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광장에 한 분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3506개 자유마을 A조 B조에 반드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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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번째, 광화문에 한 분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자유통일당에 한 달에 1,000원 이상 당원으로 반드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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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광화문에 한 분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아까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포스트 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에 반드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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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애국운동 재원을 마련하여 선교 카드에 1천만 명이 반드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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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자유일보 정기구독을 반드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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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개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아까 우리 장경동 목사님 말씀하신 노아라 TV 그리고 FNN 뉴스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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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여러분 이 6가지를 다 한 분 한 분이 다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광훈 목사님이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은 여러분들이 다 6가지를 들고 자유마을 여기에 제대로 가입된 사람이면 이 일이 성공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연금보다도 더 많이 월 100만 원을 지불한다! 100만 원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자, 나라를 살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교 카드 있죠? 제가 선교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 중앙농협에 가면 돈 한 푼 안 들어요. 농협에 가서 이 카드 신청하면 선교 카드 농협 신청하면 그대로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카드 가지고 일반 신용카드 같이 그냥 가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혜택은 자유 애국운동에 철저하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애국 활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휴,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공평해요. 나처럼 키가 한 180 되는 놈이 소리 지르면 지구가 흔들흔들하고 저런 분이 소리 지르면 5명도 지나가다 안 들어야 되는데 기차 핫도그만 같이 삶아 먹었든지 얼마나 큰지. 자, 키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우리 주옥선 대표께 감사 인사를 보내. 저런 주옥선 대표를 부인으로 모시고 사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 주옥선 대표가 여러분들 설명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독립자금을 대어줬던 수많은 기업인들, 독지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밀정영화가 다시 아마 방영이 되는 모양인데 대표적인 사람,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냈던 이시영 부통령의 형제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결국은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천억. 일찍이 저 러시아로 어린 소년 하나가 팔려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금마 아니에요. 그 조국 아니에요. 조국이 빼앗긴 나라를 못 찾아서 울부짖는 국민들을 보고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전 재산을 독립재산으로 다 바치고 이분도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6조!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필요할 때 그런 독립재산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정원 목사님은 이러쿵 저러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금 현재 문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정강훈 목사님 말씀대로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 그 나라를 찾더라고 목숨 바쳐 싸우지 말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서서 다 나라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정강훈 목사님이야 여기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놈이 아닙니다. 우리도 집에서 모른 척하고 시원한 커피나 먹고 에어컨 틀어놓고 텔레비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으면 세상 부럽지 않게 다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보면 대한민국 딱 망하게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튀어나왔습니다. 마누라가 도망을 가든 아새끼가 아버지를 버리든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밖에 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의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금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주사파 박영희 대한민국의 가치까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불리건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합니까? 용서해서는 안 되고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전 시민이여 일어나라! 대전 시민이여 일어나라! 충청도여 일어나라! 충청도여 일어나라! 이분도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을 가끔씩 해보면 약간 충청도물을 먹은 것 같아요. 우리 부산대학 교수를 지르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김성진 교수를 마지막 연설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제가 중학교까지는 충청도에 있었습니다. 강경 산양초등학교 28기, 강경중학교 22회, 그 이후로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왜 강경을 굳이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낙동강 다부동 전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경 전투가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1950년 7월 17일에 인민군 육사단 1년대가 충청도를 통해서 내려가고 제주 대전을 통해 이렇게 올 때 그거를 83명 불과 83명의 경찰관이 자기의 목숨을 다 던져서 3일 동안 실탄 대신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 3일 동안의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전선을 재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강경전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경전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엄청난 압박을 신사참배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는데 강경 보통학교의 그 어린 학생들이 자기들을 다 걸고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 없다.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강경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강경에 있는 강경여고, 지금은 논산 강경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강 부자가 나온 그 학교에서 스승을 위해서 했던 그것이 바로 처음 시작되어서 대한민국의 스승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살린 충청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남로당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로당을 찾으려고 해도 충청도에는 제대로 남로당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남로당으로부터 청정구역이 바로 이 충청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산 빨갱이들이 충청도에 와서 말 듣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논산에 경촌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전 신자 66명을 그대로 다 학살했어요. 이 빨갱이들이.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군경이 민간인 학살을 했다, 이렇게 주구장창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222건이 조사를 해보니까 군경이 학살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인민군 빨갱이들이 그 다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저 좌익은 병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한, 한 번 걸리면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 이런 악랄한 바이러스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어떻게 됩니까? 퇴치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특히 강력하게 걸려있는 이재명, 문재인은 영구 퇴치, 영구 격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개만 더 할게요. 이 옆에 대둔산이 있습니다. 대둔산 아시죠? 대전하면 대둔산을 떠올리는데, 대둔산에 여순 반란 사태 때, 그리고 6.25 때 그렇게 바로하던 빨갱이들이, 인민군 그리고 하수인들이 2만 명이 숨어들었어요. 이 2만 명이 대둔산에 있으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다 도망하는데, 이거를 소탕하는데 무려 900일이 걸렸습니다. 이거를 다 소탕하고 대한민국을 맑게 한 곳이 바로 충청도 우리들입니다. 대둔산보다, 강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며칠 뒤에 있을 8.15, 이때 우리 모두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은 꼭 전해야 된다. 충청도가 중요하다.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뜻을 충청도가 음흉하게 표현 안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충청도가 전면에 나서서 영구 격리해야 된다. 저 빨갱이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마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가 번영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충청도가 일어선다고 하늘이, 하나님께서 구름의 장막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구름의 장막을 펼쳐주시다가 이제 알겠냐 하면서 이제 구름이 거쳤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구름 장막이 덮일 것입니다. 자, 우리 나섭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충청도가 지킵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신 김성희 교수에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십니다. 자, 고생한다고 이렇게 좋은 가방에 금덩어리가 들었나? 이 가방 잊어버리신 분 빨리 찾아가세요. 이름은 임선빈, 강진규를 알고 계신 분 찾아가세요.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행사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주 매달 수억에서 수십억의 애국 현장에다가 나라 살려보겠다고 돈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뿌려대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사시는 그 삶의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다닙니다만은 사랑제일교회 에어컨이 안 돌아가서 선풍기를 켜놓고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설교를 듣는 그 현장에 오죽 답답했으면 차라리 에어컨이라도 하나 놓읍시다. 18평짜리 간사에 가보십시오. 문짝이 떨어지고 화장실 변기에 이 손잡이가 떨어지고 밤이면 바퀴벌레가 나와서 종횡무진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들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니냐 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모든 거 다 버리고 교회 멀쩡히 지놓고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왜 이 고행을 목사님 혼자 하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무슨 필요 있고 나라가 없는데 50평짜리 아파트가 뭐 필요가 있겠어? 나라 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것이니까 제발 헛소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8월 15일날 강남은 강정에 사람의 수많은 국민이 모두 모입시다! 자, 이제 전부 다 일어나시고 만세 삼창을 하고 이제 8.15 강화문 국민대를 위한 대전대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외치면 여러분 뒤에 후창만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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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시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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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마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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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시간 35를 들어오려는 폭임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충청도민 여러분, 그리고 저쪽에 전라북도민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더 애국심 출중한 모습으로 8월 15일 강화문 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